네, 오늘은 우당탕탕 정원 설명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코딱지 마당이지만 이쪽은 좀 키가 낮은 음지식물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돌려주세요. 빠르게 돌려주십시오. 저희 와이프님께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미숙하더라도 용서를 해주시고, 이쪽은 그나마 저희 집에서 햇빛이 잘 되는 쪽이라 키가 큰 식물들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라스가 있었죠. 작년까지 그라스가 있었는데 그라스가 너무 커져가지고 제가 올해 봄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새로 심은 아이가 이 팥꽃나무, 대림원의 정모에서 선물 받은 팥꽃나무인데 최근에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해서 이제는 거기다 지고 잎까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방금 제가 그라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라스 정리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역시 코딱지만한 작은 마당에서는 그라스는 들이면 안 되는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헬레보루스, 이 아이 역시 대림원의 정모에서 선물 받은 아이인데 아직까지는 마당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마를 지나봐야죠. 장마 지나보고 장마에도 이 땅이 비교적 건조하게 잘 견디는지, 그리고 또 더위에도 잘 견디는지 상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차가플록스. 예전부터 있었던 차가플록스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라스 때문에 잘 못 크고 있다가 그라스 뽑아내니까 올해 본격적으로 잘 크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햇빛이 중요하죠. 이 아이는 국화입니다. 덩치가 엄청 크죠. 원래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요만했는데 이렇게 번졌어. 이 뿌리로 번지는 아이이기 때문에 뿌리를 잘라주면서 제가 번지는 아이들을 매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메발톱입니다. 작년에도 잘 폈는데 올해도 잘 피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문제는 덩치가 너무 크다는 거. 이렇게 한 주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아이입니다. 근데 메발톱이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또 있습니다. 얘는 파란색, 얘는 붉은색 메발톱이죠. 얘도 지금 덩치가 엄청 크죠. 그래서 그 앞에 자라고 있는 이 꼬리풀, 얘가 큰산 꼬리풀이라는 애인데 제가 작년에 강추했던 얘가 이 덩치에 눌려서 제대로 못 자라고 있습니다. 총 3주가 있는데 이 한 주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 말 정도면 아마 꽃이 피기 시작할 것 같아요. 벌써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봄부터 가을까지 사시사철 꽃이 피는 운남소국이 이 자리에서 자리 잘 잡고 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아이는 토끼풀 같이 생겼죠? 아주 큰 토끼풀입니다. 트리폴리움 루벤스라는 제가 포도주빛 나는 꽃이 피는 아주 예쁜 아이죠. 이 아이도 운남소국의 기세에 눌려서 어떤 데는 잘 자라고 잘 못 자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 크고 있는 아이고요. 얘가 은방울꽃. 얘도 은방울꽃이죠. 키가 너무 낮아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종 모양의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원래 2주가 있었는데 한 주는 죽고 한 주만 자리 잡고 크고 있는 상황. 얘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자막으로 이 아이의 이름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천인국이 이 자리에서 자리 잡고 잘 자라고 있고, 얘는 에키네시아예요. 하얀색 에키네시아. 그래서 이렇게 국화가 막 넘어와서 괴롭히는데 제가 이렇게 요런 아이들을 정리하면서 이 에키네시아를 지키고 있습니다. 병아리꽃 나무입니다. 예쁘다. 예쁘지? 엄청 예뻐요. 얘도 올해 대림원의 정모에서 선물 받은 아이인데 땅에 심을 데가 없어서 일단 화분에서 심어서 키우려고. 뒤에는 제가 먹을 얘가 딜, 쟤는 바질. 열심히 키워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으려고 딜과 바질, 허브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면 무화과 달려있죠? 몇 개 안 달렸어. 우리 집은 열매가 있나요? 열매가 있긴 있죠. 보이지도 여기 않아요. 있잖아요. 있긴 있는데 있죠. 엄청 조그맣네. 조그만해요.
근데 더 잘라야 될 것 같아. 잘라서 새로 가지를 내서 키워야 될 것 같아. 얘는. 무화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쉽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지 모양이 안 예쁘네. 네. 노지에도 화분으로 옮긴 공작 아스타. 아주 화분에서 월동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얀색 꽃이 가득 피는 공작 아스타죠. 가을에 꽃이 필 거예요. 화분에서 얼마나 필지 기대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가시죠. 제 소개 안 해주셨는데. 아, 얘요. 얘는 역시 대림원의 정모에서 선물 받은 산호각 단풍입니다. 단풍이네 진짜. 단풍이에요. 근데 가지가 되게 예쁘지. 왜 나 이거 몰랐지? 우리 집에 있는 거? 올해 선물 받은 거야. 그래서 가지가 붉은색이야. 가지가 예쁘지. 그래서 화분에서 좀 작게 분재처럼 키워보려고 지금은 너무 애기라 제가 가지를 안 치고 있지만 조금 더 자리 잡으면 가지를 쳐서 작게 키워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 이제 꽃이 거의 졌죠. 용담 방패꽃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른 봄에 꽃이 피는 꼬리풀의 종류입니다. 아래에서부터 꽃이 쭉 피기 시작해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아스틸베. 5월 말 6월 초에 꽃이 피는 아스틸베인데 벌써 꽃대가 올라왔어. 이러면 안 되거든. 너무 빠른가? 너무 빠른 거야. 날이 원래는 따뜻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꽃이 피는 여름꽃이거든. 초여름꽃. 근데 벌써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다니까. 여기가 다 반음지 구역이라 제가 반음지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로 심어놨는데 역시 잘 크고 있어요. 아무튼 아스틸베가 꽃이 벌써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 아이는 저희 구독자님들 저희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원색의 빨주노 꽃을 피우는 백합입니다. 키 작은 백합, 외성 백합이죠. 입만 봐서 모르겠네. 얘는 원년 멤버야. 21년에 대해 제가 지나가다가 동네 꽃가게에서 사와서 땅에 그냥 심어봤는데 계속 살아서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얘도 벌써 꽃이 보이는 것 같아. 얘도 원래 여름에 피는 꽃이거든. 근데 얘네 되게 튼튼해 보인다. 딱 봐도. 그렇죠. 되게 잘 크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 큰 덤불은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이렇게 커? 올해 더 컸어. 4개 원춘입니다. 데이릴리라고 돼서 매일 꽃이 피고 지는. 그렇게 해서 한 3주는 가더라고. 정말 예쁜 제가 좋아하는 꽃인데 얘 단점이 뭐냐면 진딧물이 너무 많아. 하얀색 그 덩치 큰 진딧물이 너무 많이 붙어. 그래서 일일이 진딧물을 손으로 제가 매년 꽃이 필 때면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밑에는 아스타. 햇볕을 못 보고 있어. 얘가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 얘 어떻게 햇빛을 못 그러니까 봐서. 햇빛을 못 봐. 지금. 그래서 얘가 너무 꽃이 가려져 잘 필지 모르겠어. 옮겨야 되나? 일단 올해 한번 보고 상황을 보고 꽃이 잘 피면 냅두고 안 피면 옮겨야죠. 근데 얘가 이제 가을 여름 지나면 세력이 많이 약해지거든. 잎이 약해져. 그러면 좀 정리를 해주면 돼. 오케이. 그리고 얘는 브르네라죠. 꽃이 아주 잘 폈죠. 너무 예쁘죠. 얘는 새끼치네. 여기서 본체에서 떨어져서 새끼를 쳐서 입만 있어도 그렇죠. 예쁘네. 입만 있어도 예쁘죠. 얘는 원래는 입 보려고 하는데 꽃도 예뻐. 물망초를 닮은 꽃. 그리고 이 브루네라 뒤에 있는 애가 고사리. 홍진의 고사리라고 지금 고사리선 보이지? 새로 올라온 애들. 신기하다. 신기하지? 이게 돌돌 말려 있죠. 제가 잎이 이제 잎이 쫙 필 거예요. 그러면 아주 큰 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애가 있고 옆에 그 왼쪽에 이거에 작년에 심은 애 그리고 왼쪽 두 개가 재작년에 심은 아이들. 덩치 차이가 좀 나죠. 예, 아메리칸 블루. 매일 꽃이 피는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파란색의 꽃이 피는. 얘는 월동을 못해서 겨울에는 제가 집 안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잘 자라고 있어. 허브 오레가노. 여름에 별 같은 꽃이 핍니다. 진짜 예뻐. 근데 너무 번져서 제가 화분으로 옮겼어. 가둬서 키우려고. 여기 있는 장미는 문케이지라는 하얀색 꽃이 피는 티엔난 장미고요. 이 아이가 역시 티엔난 장미 시네바를 한 친구입니다. 얘가 티엔난 장미 중에서 판매 순위 1위래. 인기가 엄청 많은가 봐. 1월에 겨울에 실내에서 파종해서 키운 로벨리아를 행용 화분에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얘가 더 크면 이렇게 쭉 꽃이 내려올 거예요. 꽁애비름이라는 친구죠. 아주 특이한 꽃이 피는 꽁애비름이라는 친구인데 얘도 잎이 특이하죠. 예뻐요. 잎도 예쁘죠.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벚나무 밑에서 키웠거든. 그랬더니 나방애벌레가 너무 많이 붙어서 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얘를 양지에서 키우면 나방애벌레가 안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다 잎이 진짜 꽃이 올라올 텐데 예, 이게 엄청 특이한 꽃이거든요. 고급스럽고. 잎 자체가 꽃 같아요. 예, 그렇죠. 모양이. 잉글리시 라벤더입니다. 어, 네, 저희 집에서 잉글리시 라벤더가 잘 살아남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잉글리시 라벤더를 죽이셔. 장마철을 못 견딥니다, 얘가. 그래서 아주 물이 잘 빠지는 흙에서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이상하게 운이 좋게 물이 잘 빠지나 봐. 그래서 이 매년 잉글리시 라벤더가 월동을 하고 있고요. 나무처럼 됐죠? 밑에 보면 나무야, 거의. 향 좋다. 향 너무 좋지. 초여름에 올라오는 꽃이 너무 예쁩니다. 너무 좋네요, 향이. 네. 얼마 전까지 가지가 이렇게 갈색으로 있었는데 제가 다 쳤어요. 가지에 새 잎이 안 올라와서 기다리다가 안 올라와서 결국 다 정리하고 치고 나서 새 잎이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빨리빨리 쳐줘야 될 것 같아, 내년에도. 얘는 장미인데 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엄마야. 퀴노바트. 퀴노바트라는 주황색 키노바트. 주황색 꽃이 피는 장미입니다. 근데 얘가 거의 다 죽어갔어. 다 죽어갔는데 얘를 퇴출시킬까 하다가 그래도 살아있길래 화분으로 옮겨서 키웠더니 꽤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해 보이죠? 네. 또 아주 파릇파릇하고. 윤기가 나네요. 아무튼 예, 작년에 거의 다 죽어가던 애를 윤기 봐, 윤기. 이렇게 살렸습니다. 퇴출 안 시킨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얘도 우리 집 거의 장미 원년 멤버인데 좀 근데 이 장미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필 때는 막 피기 전에는 예쁜데 피고 나면 너무 빵떡같이 돼. 꽃이. 지금 우리 집 한가득 꽃을 피우고 있는 펜지 다 제가 파종해서 키운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거 로벨리아 아까 제가 행인 화분에 있는 로벨리아 말씀드렸고 예뻐요. 여러분들도 펜지 파종은 꼭 하세요. 펜지가 얘가 발화도 잘 되고 키우기도 쉽고 그러면 이제 4월 초부터 5월 말 6월 초까지 꽃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이게 아직도 풀 개화 상태가 아니야. 한 1, 2주 지나면 꽃이 완전 더 가득합니다. 아주 가성비가 뛰어난 꽃이죠. 신기하다. 신기하죠. 꽃양귀비입니다. 숯근 양귀비. 주황색, 살몬색이 아주 큰 꽃이 피는 꽃양귀비인데 지금 너무 크죠. 거대하지. 얘가 왜 이렇게 거대한가? 아마도 옆에 있는 장미의 비료를 같이 먹으면서 엄청 덩치가 커진 은혜 것 같아. 받았어? 그리고 여기 이 자리가 또 햇빛이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자리라 너무 잘 크는 것 같아. 되게 튼튼해 보여. 엄청 튼튼해 보이죠. 네. 얘는 백리향. 백리향. 타임이에요, 타임. 얘도 향이 엄청 좋죠. 향이 향 엄청 좋아. 좋다. 근데 꽃도 예뻐. 근데 이제 얘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가딩 일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름 지나고 나면 이 밑에 줄기가 다 이제 갈변돼, 갈색으로. 막 그리고 죽어. 제가 정리를 좀 했죠. 벌이 왔죠? 벌이 엄청 좋아해, 이 꽃을. 꿀벌이 진짜 좋아해. 귀엽지, 꿀벌. 에키네시아 존입니다. 그래서 얘도 에키네시아, 그 옆에 있는 얘도 에키네시아가 쭉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벌써 이만큼 자랐고, 저 위에 안 자란 거야? 얘네들이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했어. 왜 이렇게 속도가 그러니까 다르지? 에키네시아마다 다 틀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그렇죠. 완전 틀리죠. 네. 저도 죽은 줄 알았다가 얼마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 신기하죠. 똑같은 에키네시아라도 사람이랑 속도가 다 틀려. 그리고 얘는 할미꽃. 할미꽃 졌어요, 이미. 이제 다 졌어. 이것도 재작년에 심은 아이인데 작년에도 꽃은 못 보고 잎만 봤고 올해 들어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델피늄. 지금 노지 활동하고 새 잎이 올라와서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도 원래는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만 살아남았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근데 휴케라가 생각만큼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만큼 빵빵하게 안 자라.
품이 커지면 좋은데 품이 안 커지고 한 2년 키우면 죽더라고. 얘가 잘 키우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몇 년 키우다 보면 얘네들이 점점점 위로 올라와. 밑에서 뿌리가 올라오더라고. 그러다가 애들이 세력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죽어요. 얘가 또 잘 크면 꽃도 예쁘거든. 빨간색 꽃을 펴. 잎만 예쁜 게 아니야. 꽃도 되게 예뻐. 그렇구나. 그리고 그 뒤에 휘케르 뒤에 있는 애가 호스타. 호스타. 엄청 컸죠. 진짜 너무너무 컸어. 카메라에 다 안 담긴 안 거 담겨, 같아. 그쵸. 아니 이 거대함이 느낌이 안 나. 호스타가 종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뒤에 있는 애들은 지금 앞에 있는 애들 때문에 치여가지고 제대로 못 자라고 있어. 와. 한번 자리를 또 옮겨주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감을 그린 듯한 느낌이 그쵸. 들어서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 여름에 호스타만한 게 없어. 그리고 얘가 시원시원해 보인다. 이파리가 그치, 커서 이파리가 그런가. 커서 그리고 색깔도 되게 청량하잖아. 맞아. 근데 꽃도 예뻐. 진짜 우리 집에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꽃은 4개밖에 안 돼. 하나, 둘, 셋, 4개거든. 근데 4개인데 덩치가 이렇게 커. 얘가 추명국입니다. 추명국인데 아, 진짜 추명국. 잘 번지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 얘 하나를 뽑아낼까 하는데 또 뽑아내면 가을에 꽃이 또 아쉬우니까 그래서 뽑지는 못하고 지금 놔두고 있는데 아무튼 얘가 덩치가 너무 커서 제가 가끔 잎을 막 잘라줘요. 밑에 애들 너무 커지면. 그래서 추명국 이게 오리지널 추명국 2개고 하나는 하얀색 추명국 하나는 겹추명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층꽃나무. 얘는 나무야. 아주 조그만 나무. 층꽃나무입니다. 우리 집에서 안 죽고 파란색 층꽃인데 안 죽고 월동을 하더라고. 요 가을에 꽃이 핍니다. 추명국이 꽃이 필 때 얘도 같이 꽃이 펴요. 작년에 심은 용월이라는 친구예요. 파란색에 또 특이한 꽃이 피는 친구인데 지금 쭉쭉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수끈 제라늄 신기하죠? 잎으로 그린 것 같은 수끈 제라늄 버시컬러라는 친구입니다. 지금 꽃들이 얘도 지금부터 꽃 피기 시작해서 여름까지 쭉 꽃이 펴요. 저희 집에서도 꾸역꾸역 키우고 있는 아스트란티아라는 꽃입니다. 보석 같은 꽃을 피우는 아이야. 얘도 반음지 식물인데 여기도 그러니까 음지와 양지의 중간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얘도 아스트란티아인데 이런 꽃이 피거든요. 근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어. 얘도 원래는 여름에 피는 건데 지금 벌써 이렇게 폈어. 5월인데 얘가 지금 5월인데. 재작년에 심었는데 작년에는 꽃을 안 폈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기옥을 모아서 올해 일찍 꽃을 올린 것 같아. 어떻게 필까 궁금하네요. 근데 아무튼 흰색도 벌써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꽃대가. 이것도 그쵸? 색깔이 다양한가 보다. 흰색하고 빨간색.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은 얘하고 얘네들 다 꼬리풀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얀색 꼬리풀, 꼬리풀 시네리신. 얘는 긴산 꼬리풀. 그래서 저희 집이 꼬리풀이 좀 잘 돼서 제가 꼬리풀 종류들을 꽤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꼬리풀 올해 얘네들 다 작년에 꽃이 안 폈습니다. 작년에 초에 심은 아이인데 꽃이 안 피고 올해 이제 아마 꽃이 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필지 기대 중이고. 그리고 이 꼬리풀 옆에 있는 애는 얘 저 허브의 일종인데 희솝이라는 친구입니다. 희소? 네, 파란색의 자잘한 꽃이 피는 친구예요. 하고. 근데 원래는 햇빛을 잘 받아야 되는데 햇빛을 잘 못 받고 있어서 얼만큼 클지 모르겠어. 아까 보여드렸던 큰 거대한 양귀비하고 똑같은 종류의 양귀비인데 꽃만 다릅니다. 쟤는 다른 색의 꽃이 피는 양귀비인데 저 양귀비들이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아서 잘 못 크고 있어. 원래 처음에 심었을 때는 저 자리가 햇빛이 잘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제가. 그래서 심었죠. 근데 햇빛이 안 들어. 그래서 애들이 저렇게 비실비실해. 보면 사이즈가 비실비실한 게 다르구나, 보이죠? 그렇죠. 쟤랑. 사이즈가 다르죠. 똑같이 그래서 심은 꽃도 건 제대로 아니죠? 못 필 거예요. 똑같이 심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양귀비는 못 옮겨줘. 쟤는 옮기면 죽어. 왜? 얘가 뿌리가 완전 일자로 쭉 밑으로 뻗는 애거든. 그래서 이 무리하게 옮겼다가 제가 죽는다고. 그래서 그게 겁나서 제가 냅둬야 되네. 네, 쟤는 백합입니다. 뒤에 백합이 있는데 저 백합이 재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안 자라고 꽃도 못 보고 근데 올해
본격적으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저게 잘 크면 향기도 엄청 좋아서 백합이 기대 중에 있습니다. 여름에 역시 꽃이 필 거예요, 백합이.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파란색. 제가 또 좋아하는 차가플럭스. 차가플럭스. 향플럭스라고도 하죠. 네, 예쁘죠? 근데 지금 거의 끝물이야, 얘도. 그 오른쪽으로는 수국, 목수국이 하나, 작은 목수국.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는 뭔가요? 자, 셀릭스입니다. 진짜 얘는 진짜 커죠. 대감동이야. 2023년, 그러니까 지금 3년 됐지. 4, 5, 6. 그러니까 3년 됐는데 벌써 이렇게 컸어. 너무 잘 자라. 이거 지금 이 담 정도 높이 아니었나? 그렇지. 처음에 이거보다 왔을 살짝 때? 높았지.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담길까 모르겠다. 그래서 얘는 제가 요 지금 새잎이 예쁠 때잖아. 셀릭스의 핵심은 이 잎인데 잎의 색깔이 이제 변하면 그러면 그때 또 제가 확 가지치기를 한번 해줄 겁니다. 그래야 돼요? 네, 얘는 너무 커서 1년에 가지치기를 한 두세 번은 해줘야 돼. 사계바람꽃, 하얀색, 하늘하늘한 아네모네류의 꽃이 피는 사계바람꽃인데 다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대를 다 잘라줬고요. 잎만 남았죠. 내년에도 또 올해처럼 가득 피길 기대하고 있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꽃몽오리가 올라오고 있죠. 분홍분홍. 네. 네, 늦은 봄에 피는 겹깃털 동작꽃이라는 친구야. 얘도 우리 집에서 잘 안 잡히지 지금은. 너무 하늘하늘 거라서. 이제 나중에 꽃이 이렇게 피니까 그때 되면 예쁘죠 아주. 이것도 키우기 아주 쉬워서 꼭 키우시면 좋고요. 얘는 가오라 바멜꽃이라고 이렇게 쭉 키가 크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꽃이 주렁주렁 쭉 달리는. 가오라를 저희 집에서 작년에 3군데 심었어요. 하나, 둘, 3개 이렇게. 코레옵시스, 노란색 꽃이 피는 코레옵시스. 그리고 루드베키아. 루드베키아. 네, 루드베키아. 근데 아주 고급스러운 오렌지 빛깔을 가지고 있는 루드베키아입니다. 작년에 심었어요. 이 상태 보니 올해도 꽃이 꽤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희 집에 또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 스토케시아. 파란색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꽃이 피는 그 친구예요. 얘는 월동도 너무 잘하고 여름도 잘 견디고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효자네, 효자. 네. 이 앞쪽으로는 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스토케시아도 꽃이 피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얘도 코레옵시스도 그렇고 이 루드베키아도 작은 꽃이고 사계바람꽃도 한 요 정도. 그리고 여기 있는 이쪽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숙군 제라늄, 그다음에 얘는 세이지, 숙군 세이지, 그리고 이제 분홍색 숙군 세이지, 뒤에 있는 아이는 파란색 숙군 세이지. 다 키가 작은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얘도 베로니카. 이 아이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이 화단의 앞쪽으로는 다 키가 작은 아이들, 양쪽 사이드로는. 그리고 그 뒤로 갈수록 점점 키가 큰 아이들로 배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얘도 지금 자리를 제가 3번 옮겼어요. 원래는 이쪽 부역에 있다가 그늘이 져서 얘가 자꾸 막 처지니까 제가 다시 옮겨서 결국은 이쪽 자리에 작년 가을에 옮겼는데 자리를 잘 잡고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역시 햇빛을 잘 받으면 꽃들은 꼿꼿해져. 얘가 뱀무, 주황색 꽃이 아주 예쁘게 폈죠. 그래서 지난번 가드닝 일기 때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아주 강추하는 꽃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꽃이 지고 있는 상황인데 잎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꽃잎이 이제 거의 지고 있죠. 근데 너무 예쁘게 폈어요. 얘가 이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근데 주황색이 좀 난 것 같아. 초록색하고 보색이라서 은은하다. 은은하게 예뻐요. 그리고 얘가 올해의 기대주. 작년에 심은 아이인데 모나르다입니다. 모나르다 브라드 브리아나라는 꽃인데 지금 얘도 꽃대가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있죠. 와, 되게 많이 올라왔네요. 네, 꿀벌이 아주 좋아하는 꽃. 네. 그래도 국화처럼 잘 번져서 정리를 해주어야 돼요. 네, 아주 잘 피는 꽃입니다. 플록스라는 꽃인데 제가 얘도 키가 꽤 크기 때문에 순지르기를 한번 해줘야 돼요. 순지르기가 뭐냐? 가지를 한번 잘라줘야 된다. 그래서
키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가지를 자르면 또 옆에서 가지가 세 가지가 나와서 위로 쭉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얘도 꼬리풀입니다. 얘도 꼬리풀. 아주 꼬리풀이 키가 작은 꼬리풀, 외성 꼬리풀인데 파란색에 아주 진한 바다 색깔 같은 꽃이 올라오는 꼬리풀. 작게. 얘도 아주 뭔지 건강. 뭔지 알겠다. 알겠죠? 기억해요. 기억나죠? 그리고 이 플럭스 옆으로 얘가 리나리아, 저희 집에 역시 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리나리아 버프리어 캐널렌트. 원래는 장미 뒤에 있었어요. 창가 쪽에 장미 뒤에 있었는데 맞아, 그랬는데 네. 언제 여기로 왔죠? 거기 있던 아이들이 다 죽었어. 근데 왜 죽었는지 몰라. 제가 봤을 땐 2년생이나 3년생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다 죽더라고, 애들이. 아니면 작년 여름이 너무 더워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2년생, 3년생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근데 아무튼 죽었고 걔네들이 새끼친 아이들이 살아남아서 제가 일로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올해 이제 꽃이 필 텐데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얼만큼 잘 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이쪽에서 피면 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겠지. 아무튼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키가 큰 애들이에요. 제일 잘 자라는 꼬리풀. 진짜 덩치가 크지. 얘도 덩치가 크네. 꼬리풀의 특징은 잎이 저렇게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 얘도 꼬리풀. 그 옆에 있는 애도 꼬리풀. 얘가 꼬리풀 원종. 제일 사람들이 많이 심는. 잠깐만. 제일 흔한 꼬리풀 뒤에 저. 폭실폭실한. 얘도 꼬리풀. 하늘바라기라는 꽃입니다. 원래 3개 심었는데 하나는 죽었어.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죽었어. 그리고 얘 하나가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그 뒤로 옆에 보이죠? 살짝 올라오고 있네. 쟤도 죽은 줄 알았어. 나는 안 올라오길래. 근데 어제 보니까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애가 살아서 올라오면 아주 기뻐. 부초꽃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꽃인데 저희 집에서 한 번도 제대로 꽃이 핀 적이 없습니다. 얘 한 4년 됐거든. 한 번도 꽃이 제대로 못 봤어. 남들은 되게 쉽게 잘 키우던데 우리 집에서는 이상하게 부초꽃이 힘 없이 커. 그러다 꽃도 제대로 못 피고 그리고 그냥 보내고 근데 살아남았는데 아무튼 올해는 좀 달라. 올해는 일단은 되게 건강하게 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기대를 하고요. 올해야말로 진짜 부초꽃 제가 하늘 푸는지 안 푸는지 얘네들 아무튼 지금까지는 꽤 잘 크고 있어서 건강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도 얘도 키가 높고 하늘바라기 뒤에 토플 리나리아 버프리어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저 두 종류가 헬레니움이라는 늦여름에 그래서 초가을에 꽃이 피는 친구인데 쟤도 사온 첫 해는 되게 예뻤어. 근데 그 다음부터 꽃이 좀 안 예쁘더라고.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근데 얘도 알아보니까 물을 많이 줘야 된대. 그래야 꽃이 예쁘게 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하고 부초꽃도 물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물 좋아하는 친구거든. 그래서 같이 묶었어. 그래서 얘도 자리를 다 옮겨서 제가 묶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물 좋아하는 애들끼리. 네. 그리고 얘는 붓꽃. 초여름 되기 전에 5월 말, 6월 초에 아마 이렇게 큰 붓꽃이 올라올 거예요. 목단입니다. 얘는 자리를 잘 잡았어. 컬러도 예쁜데요? 그렇죠. 꽃이 폈죠. 근데 얘는 지금 꽃대도 없죠. 제가 어제 꽃대를 다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거야. 땅속에서. 제가 심을 때 잘못 심었는지 아니면 얘가 원래 좀 약한 애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꽃대를 일단 자르고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고 밑에 잎이 시들어가는 거 보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살아나면 좋겠는데 과연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자리에 뭐가 있었냐? 이 수국이 있었죠. 수국, 우리의 네. 사랑 수국. 애증의 수국. 너무 관리하기 힘든 엔들레스 서머 수국이 있었죠. 꽃눈이 다 죽었어. 꽃눈이 다 죽어서 올해 아마 꽃을 거의 못 볼 거예요. 아마 이렇게 깻잎같이 깻잎 수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깻잎 수국. 네, 그래서 얘는 화분으로 옮겨서 키우다가 겨울 되면 하우스로 보내고 하우스 안에서 활동을 시키고 얘네들 지금 꽃이 필지 안 필지 모르겠어. 아직은 안 보여. 아직 흔적이 없나요? 아직 흔적이 없어. 이 끝에 꽃봉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우와.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클레마티스, 더치스 오브 에딘버러.
하얀색 꽃이 피는 클레마티스입니다. 올해가 아마 역대급일 것 같아. 진짜 많이 봐도 왔어요. 그렇다. 지금 봐도 꽃봉오리가 깜짝 놀랐어. 장난 아니죠. 네. 역시 이쪽도 클레마티스 여기도 많이 폈네 그새. 많이 폈지. 음. 얘도 지금 역대급으로 올해 아마 역대급으로 될 것 같아. 와. 클레마티스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아. 그렇다. 빨리 다 폈으면 좋겠다. 지금 꽃봉오리 와, 탐스럽다. 덩굴장미 포니. 작년에 꽃을 두 송인가밖에 못 본 덩굴장미 포니가 맞아. 그랬는데. 드디어 올해 이렇게 와, 꽃이 가득. 여기도 보죠. 엄청 많이. 궁금하다. 이제 드디어 덩굴장미 키우는 법을 알았어. 그래서 4년 차인데 제가 3년 차까지 덩굴장미 키우는 법을 모르다가 작년에 꽃이 하나도 안 펴서 공부해 봤더니 원인을 찾아서 이제 제대로 꽃이 피는 첫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덩굴장미는.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쪽이 이제 다 장미전. 장미존이죠. 우리 집에서 햇빛을 제일 잘 받는 구역에 햇빛 많이 들어오는. 장미. 그래서 얘는 노발리스. 얘는 봄에라는 빨간색, 아주 진한 빨간색 꽃이 피는 봄에라는 장미고요. 얘는 또 우유빛깔 크림색의 헤르초킨 크리스티아나라는 장미. 그리고 이 아이는 퍼퓸 에버스케이프라는 에버로즈. 향이 우리나라 좋았던. 장미죠. 예, 향이 엄청 좋은. 그리고 얘는 가든 에버스케이프. 가든 에버스케이프가 원래 땅딸막한 작은 장미인데 저희 집에서는 너무 잘 커서 땅땅하지 않아. 땅딸막하지 않지. 엄청 크지. 이쪽에 보면 또 저희 집 원년 멤버 장미인 벨렌시필이라는 독일 장미입니다. 얘도 엄청 크죠. 얘가 유명해. 짐승 같은 장미. 짐승 같은 장미. 왜냐하면 덩치가 너무 커서. 작년에 제대로 이제 처음 꽃이 폈어. 되게 크네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애 중에 제일 장미 큰거 중에 아니야, 제일 지금? 크죠 지금. 예. 얘가 심고 나서 한 3년을 꽃을 제대로 못 봤어.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꽃이 피기 시작했고 이제 완전 자리 잡아서 올해도 아마 꽃이 많이 필 것 같아. 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엄청 크죠. 네. 작년에 목수고 꽃을 얘만 봤어요. 이 친구만 작년에 꽃을 봤고 네. 얘는 가을에 꽃을 보고 싶어서 제가 잘랐어요 5월에. 그랬더니 꽃이 안 피더라고 가을에. 그래서 올해는 안 자르려고 겁나서 그냥 안 자르고 냅두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주렁주렁 펴야 되거든 꽃이. 그러니까 얘는 햇빛만 잘 받으면 꽃이 아주 많이 피거든. 근데 우리 여기가 햇빛이 안 좋으니까 꽃이 못 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밖에. 자리를 옮겨줘야 되나 지금. 이제 옮겨야 되는데 옮길 데도 없지 않나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꽃을 못 보면 의미가 없으니까. 얘도 꽃 많이 피우면 진짜 예쁠 텐데. 이쪽으로는 아무튼 햇빛이 그나마 잘 들고 있어서 이쪽에 장미들을 쫙 배치했고 장미 앞쪽으로는 키가 작은 초화류들, 야생화들을 제가 쫙 배치해서 자리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역시 앞쪽에 키가 작은 아이들, 키가 작은 야생화, 그 뒤로 키가 큰 아이들, 그 뒤로 나무. 이런 구성입니다. 이 코딱지만한 마당에 나름 레이어를 만든 거지. 키 작은 애, 좀 더 키 큰 애, 아주 키 큰 애. 이 순서대로 세팅을 좀 해놔서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않게 차례차례 이렇게 레이어가 쌓이게 꽃들을 좀 배치를 했고 키워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꽃들이 크기가 달라요. 원래 우리가 그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 땅의 키워보고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맞아. 조건에 따라 또 햇빛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또 자리를 옮겨줘야 돼. 그래서 몇 번 작년에 이제 제가 엄청 자리를 많이 옮겼죠. 그래서 그게 자리를 잡아서 올해 아마 제대로 이제 좀 세팅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여기도 작년에 다 옮겼어. 그래서 작년에 꽃을 별로 못 봤거든. 이쪽 부분도 제가 위치를 다 옮겨줘가지고 작년에 꽃을 못 봤는데 그 작년에 옮긴 아이들이 이제 자리 잡고 제대로 꽃이 필 거고요. 근데 올해는 지금 날씨가 비가 너무, 너무 네. 많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비도 많이 안 오고 너무 안 더워야죠. 그리고 아무튼 너무 일찍부터 더워서 그러니까. 지금 6월에 펴야 될 꽃들이 벌써 5월에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5월 초에
아무튼 장미들도 꽃봉이 많이 달렸고 예쁘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꽃의 상황은 역대급입니다. 다들 그래. 근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가드닝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올해 꽃이 다 예쁘대요? 역대급으로 예쁘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봄이 따뜻했거든. 아, 4월, 3월 중순부터 따뜻해서 애들 컨디션이 너무 좋아. 지금 다들. 그리고 비도 많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상태가 다 좋아. 그건 그래서 좋네. 꽃들도 빨리 피고 많이 피고 깨끗하고. 근데 이게 이제 여름까지 갈 거냐 그가 문제인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꽃들이 잘 크고 있으니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의 우당탕탕 정원 도슨트 코딱지 마당 도슨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